2019년 한 해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참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는 참 초라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2% 달성, 이거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받아들여진 지금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년도 전망, 큰 그림부터 좀 그려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올해 너무 안 좋아서 내년이 좋아지는 것이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 6주쯤 전에 기상청이 올해 겨울을 예보를 할 때 작년 겨울보다는 조금 안 추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도 경제는 올해 경제보다 좀 추운 거는 덜 할 것이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국면 속에 올해 워낙 안 좋았으니 그나마 조금 좋아진다. 요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올해를 전망할 때는 대부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기관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약간씩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경기 저점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인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년도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전망치가 이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현대경제연구원의 입장에서는 2.1%, 올해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민간 기관 중에서는 이제 방향이 반대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경기 흐름은 제일 안 좋고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은 한 어느 정도까지 수치를 낮춰잡던가요? 그래도 2%. 그래도 2%대? 민간,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가 2.0이나 2.1 이런 식으로 보는 곳이 이제 국제투자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겠고 또 당장 1월이 되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지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거는 전혀 없을까요? 약간 실물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지금 조금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중국 경제의 경기 선행 지수가 그래도 올해 7, 8월부터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흐름이 중국 경제에서 3개월에서 한 5, 6개월 정도 후행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한 봄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수 쪽에서 보시면은 건설 부문은 조금 정책적인 의지의 어떤 영향으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가 마이너스 흐름,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를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쪽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 경기 여건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개선된다라는 그런 전제 내지는 전망으로 인해서 어떤 기계류 수입이라든지 자본재 수입 같은 것이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쪽에서는 약간의 반등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수출이 부진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매월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었던 2019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해 2020년에는 조금은 더 나아질런지 이에 대한 좀 평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수출 경기를 결정짓는 거는 그 글로벌 경기 흐름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올해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망치가 그렇지 계속 않았다는 거죠. 하향 조정이 됐었다는 네. 것이고 네, 네.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그 완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다른 거겠죠. 작년에 올해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1단계 합의에 좀 어떤 굉장히 그 근접을 했고요. 어떤 타결도 됐다라고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는 반도체 경기가 경기 흐름 사이클상 올해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좋을 것이다. 지금 이제 반도체 어떤 그 수출의 그 흐름을 보면은 물량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도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그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 전망 기관에 따르면 올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선장을 했던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제일 큰 요소 중국 경기의 흐름에 돌아서는 경기 흐름적으로 돌아서는 점 그리고 수출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이 두 가지 팩터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는 조금 희망을 걸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부분도 체크를 해볼까요? 한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반등을 했다는 뭐 기사를 보기도 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참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뭐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물가가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데 안 올랐다고?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디플레 우려라는 말이 이제 나왔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디플레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낮지만은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정부책 당국 쪽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올해 경제를 뒤돌아보면 키워드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에는 성장률 마이너스가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는 물가 마이너스가 한 번 있었죠. 그만큼 상하반기에 이 거시경제의 아주 큰 요소인 성장률과 물가라는 것이 마이너스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수요에서 굉장히 그 수요의 압력이라든지 그쪽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형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는 그러니까 소비자보다는 이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은 그 경각심은 좀 가져가시는 것이 네, 좋겠다. 네. 고용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고용시장의 경우는 뭐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문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네.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이 고용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고용을 결정짓는 거는 이제 그 구직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이기 네.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경제가 활력이 돌고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가지고 기업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고용이 늘게 되는 것이죠. 올해 고용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면은 뭐 물론 다들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40대의 고용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그림도 나오는데 40대의 그 취업자 수 비중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그림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비중이 줄었다. 내지는 네, 거의 변함이 네. 없었다. 뭐 어떤 다른 의미로 연령대는 해석을 할까요? 다 이렇게 저렇게 네, 네. 비슷하죠. 근데 네. 40대만 저렇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경제의 어떤 허리 부분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40대에서 고용이 거의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타격이 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그림은 안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그 40대 고용 인원들이 시장에서 지금 퇴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요즘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올 한 해 2020년만큼은 그래도 2019년 대비 그래도 괜찮았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좀 회복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내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부분인 건설 경기 올리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즉각적이고 네. 정책적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상으로 봐서는 정부의 기조상 그렇게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지금과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조금 중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규제 혁신의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세상은 새로운 상품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장에서 금방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육중한 정부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M&A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더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2020년 한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말을 내년 이맘때쯤이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마케돈 2부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마냥 눌리지만은 않네요.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좀 키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시간 MTN과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